네, 지금 글로벌 시장 어떤 모습인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알아보는 해외 증시 꼼책 시간입니다.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미국과 유럽 좀 조용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미국과 중국에서 어떤 이슈가 남아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뉴욕 증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호재 끊이질 않았던 덕분에 3주 연속 계속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다우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은 약보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은 나스닥 지수 보죠. 네, 오늘 어닝 발표 여러 곳 준비하고 있는데요. 3D 시스템즈, 렉스페이스 등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잠시 좀 날이 밝으면 어닝 어떻게 발표될지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역시 관망세로 강보합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도 오늘은 큰 이슈 없어서 조용한 편인데요. 상승 출발을 했고요. 강보합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장도 한번 이어서 볼까요? 네, 스페인, 이탈리아도 강보합권, 그리스는 약보합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외신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니만큼 여러분들께 이번 주 한 주간의 이슈를 한번 총망라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 이게 지금 글로벌 시장의 모든 캘린더를 모아놓은 표인데요. 목요일은 우선 산업 생산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목요일에 이어서 이제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도 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날 쭉 이어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앞두고 있고요.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도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달보다 더 높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확실히 발표가 나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외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CNBC의 보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리바바 싱글데이로 매출 신기록 예상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오늘 11월 11일 우리나라는 빼빼로데이 고백하는 날인데요. 중국에서는 반대입니다. 싱글임을 축하하고 또 애도하는 싱글데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4년 전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가 솔로들을 위해 특별 할인 행사를 마련을 했고 이게 4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온라인 쇼핑 데이로 세계의 큰 행사로 자리를 자기막임했는데요. 싱글임을 축하하고 애도하는 행사로 또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최대의 온라인 쇼핑 이벤트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지난해 4억 건의 클릭이 있었고요. 100%의 매출이 증가했는데요. 다음 기사를 또 살펴볼까요? 네, 이제 후광통 17일에 발표가 되죠.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다. 후광통 열릴지 한 주밖에 안 남았다라는 블룸버그의 소식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블룸버그에서는 일주일 내로 후광통 시장 열린다. 이제 중국도 열린다. 일일 매수 38억 달러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소개를 했었고요. 외국인들의 전례 없는 접근에 두 나라 모두 랠리 기록 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블룸버그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봤는지 보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골드만삭스 아태 지역의 사장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는 거래량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또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켓워치에서 나온 분석 기사인데요. 누가 이 후광통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마켓워치의 대답은 홍콩이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결정을 할 일이지만 중국은 아직 금융 자유화가 있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늦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혜자는 홍콩이 될 것이고 또 홍콩이 결국에는 우위를 점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후광통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까지 전문가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외신 체크를 해서 보니까 네. 알리바바 이슈하고 이제 후광통 이 두 가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그 이기태 기사님이 지금 전자상거래 결제 쪽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 월가에서 가장 핫한 거는 이제 전자상거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군제라고 하죠. 11월 11일 이 쇼핑데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페이팔로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도 이 광군제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샤오미 미포 요거 이제 190불 밑으로 판다 그래서 요걸 좀 노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노리는 거 있으십니까? 저요? 네. 저는 요즘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달아서 배터리. 예. 샤오미에서 나온 배터리가 있는데 이게 간접 예, 광고가 아니, 근데 되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그거 대륙의 실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너무 잘 만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박근혜 대표님은 뭐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 싱글의 고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고통만 있습니다. 충분하다. 굳이 축하할 필요가 없다. 굳이 해외에서 주문을 하면서 뭐 거기서 더 힘든 걸 찾고 싶진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광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후광퉁 시장 이제 시행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후광퉁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홍콩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역별로 보게 되면 홍콩에 대한 가장 큰 수혜겠지만 이 후광퉁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콩 H 증시에 상장된 주식은 살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 뉴욕에 상장돼 있죠. 해외 주식 해외 계좌 터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중국 기업들 중에서 보게 되면은 일부 이제 기업들은 지금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런던, 뉴욕 그다음에 이제 상해 A 증시, 뭐 홍콩 H 증시 동시 상장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살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노리는 거는 뭐냐면 상해 A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과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중국인들만 살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기업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겠고 그 기회가 될 텐데 91년도 우리가 이제 금융 그 시장 개방하고 나서 시장이 이제 엄청 올랐고 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뭐 80배 가까이 이렇게 올랐고 주식이 이제 엄청나게 올랐는데 분명히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후광퉁이 되게 되면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나.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같은 이머징 마켓 속에 속해 있고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 속에서 뭐 사실 중국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그 시간대에 같이 시장이 열려서 외국인들 수급이 한 차례 꼬일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접 투자에 나설 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수급이 살짝 꼬일 수 있는 그런 악재의 영향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코리안 디스카운트로 또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약간 우려스러운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이렇게 그 후광퉁 강의 때문에 네. 증권사들을 접촉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후광퉁에 대해서 그렇게 썩 증권사에서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 기조들을 많이 당연하겠죠. 보셨어요. 네. 예, 지금 박 대표님께서 보시는 후광퉁 그런 이제 약간 기회는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산업 전반, 업종 전반이나 아니면 이렇게 미치는 영향 그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세요? 그것보다도 예.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네네. 받을 수 있는 시장 충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직 중국 상해 증시는 그 MSCI 이머징 마켓에 편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후광통이 개장을 하면서 MSCI 그 지수에 편입이 되면 어떤 우리나라에서 어떤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은 시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고 제가 외국인이라고 보면은 사실 중국 주식보다는 우리나라 주식 더 매력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파생 시장을 외국인들이 주물르면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짓는 건 분명 외국인들인데 시장에서 한마디로 어떤 좀 갖고 논다라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매력적이지만 아까 이제 이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 A 증시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림으로써 이제 어떤 길이 하나 열린 거고 하나 또 길이 열린 것은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그 선거할 때 가장 좀 이슈화 됐었던 김경준 씨라고 있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잘하는 게 아비트리지 거래라는 이제 재경 거래거든요. 이게 이제 홍콩 H 증시에 그 상장돼 있는 주식과 중국 상해 A 증시에 상장돼 있는 같은 기업인데 한쪽이 좀 싸게 거래가 돼. 지금 상해 쪽이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되는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그 차익 거래 쪽에서 어떤 좀 길이 한번 좀 열리지 않을까? 기회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 환을 따져봤을 때 어느 한쪽에선 10,000원이고 어느 한쪽에선 9,000원에 거래되면 이쪽 주식은 팔고 이쪽 주식은 사면 10%의 갭이 생기니까 그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 이제 상해 A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일본 시장으로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일본 시장의 엔화가 약세가 되고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뭐 현대차 때리고 도요타 산다. 그 아비트라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롱숏 전략에 대한 쪽에 시달리는데 이 후광퉁이 되게 되면은 이 롱숏 전략에 더욱더 시달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만약에 지금 제가 뭐 저도 이제 뭐 화장품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전히 뭐 조정받고 있지만 좋습니다. 근데 아모레를 살 것이냐? 지금 아모레나 LG 생활건강하고 아주 유사한 기업이 상해 A 증시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상하이 자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상하이 자화의 브랜드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LG 생활건강이 더 좋고 LG 생활건강 모델이 누굽니까? 민지 씨. LG 생활건강 김수현인가요? 이민호인가요? 제가 헷갈려갖고. 이민호입니다. 이민호입니까? 아, 이민호인데. 김수현입니다. 김수현인가요? 근데 만약에 상하이 자화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제품 퀄리티가 따라오게 되면 이제는 얘네들도 한류 스타를 내세워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모레나 LG생활건강도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기본적인 전략에 대한 쪽에서 이 화장품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쪽에서는 항상 이제는 미국 기업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을 항상 같이 차트를 놓고 봐야지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정보, 그 투자 정보를 구하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몇몇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런 소스들만 가지고 덥석덥석 주식을 사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들도 정보가 거의 없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또 정보력에서 뒤처진 개인 투자자들만 후광퉁에서 어느 쪽에선 얼마가 수익이 났더라라는 카더라라는 얘기 듣고 이렇게 하셨다가는 또 낭패를 보기 십상이니까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주가 수혜라는 말도 있잖아요. 수혜주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증권주 수혜주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예, 아까 전에 벌써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예, 외신에서도 얘기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늘 것이다. 거래량 늘면 당연히 수수료가 늘겠죠.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는 증권주들은 그러니까 후광퉁에서 거래가 가능한 증권주들은 수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후광통이 거래가 되면 외국인들 수급도 좀 불리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후광통에서 누군가가 수익을 많이 올렸다라고 소문이 나다 보면 개인 투자자 자금도 이제 옮겨가고 개인 투자자 자금이 옮겨가면 투신 쪽도 어차피 자금 유출이 있기 때문에 어떤 펀드 판매도 활발히 일어나게 되니까 글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제 후광퉁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투자에 대한 시각을 국내 기업에 한정해서는 더 이상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중국 주식을 직접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걸 직접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ETF가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에서도 이미 그 뱅가드 같은 경우도 이게 후광퉁 때문에 중국 A스탁에 대한 이제 특별 이제 각 섹터별 ETF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중국 관련된 A스탁 ETF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대상으로 올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해외 증시 꼼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이기택 전문가님은 당분간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코스피 1920에서 1990까지 예상하셨습니다. 박근호 전문가님은 대형주보다는 지수 ETF를 공략하자라고 멘트해주셨고, 이승원 전문가는 돌고 순환매를 노려가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전략을 딱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사님과 박근호 대표님의 전략이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이사님은 지금 박스권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상단부에 거의 왔다라는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이제 상단부를 뚫을 만한 호재성 재료도 없고 그리고 하단부를 깨고 내려갈 악재성 재료는 이제 거의 다 소화됐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수 1900선 조금 터치하니까 바로 올라오는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번에 급격한 하락을 보였을 때 2000선서부터 내려왔던 압력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힘의 균형이 좀
팽배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럼 박근혜 대표님 그 이기태 이사님이 박스권을 예상하셨다면 지금 지수 ETF 전략에 대한 조금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 아닙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네. 사실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든 부분은 시장이 떨어질 때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개인 투자가 가장 힘들 때는 시장이 올라갈 때 나만 소외를 당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인데 사실 지금은 기존에 이제 뭐 차화정으로 대표되는 지수를 끌어올렸던 특정 업종이 어떤 생성되기는 굉장히 좀 힘든 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수가 올라갔을 때 장에서 소외는 되지 말자라는 전략에서 이제 대형주보다는 특정 대형주보다는 지수 ETF 공략을 함으로써 혼자만 좀 지수가 상승할 때 소외되는 부분을 좀 없게 하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 ETF를 활용한 그리고 지수 트레이딩 전략? 그렇죠. 예. 지수 ETF는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은 안 팔면 손해 아닌데 어차피 다시 올라가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지수 ETF 공략인데 저는 여전히 이제 종목적으로 조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돌고 돌고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소외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외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시장이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갔을 때 최근에 소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오히려 오늘 플러스 날 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좀 조정받는 기업들 이런 것 쪽을 좀 매수하는 전략에 대한 쪽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순환매도 거래소 내에서 순환매가 돈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제 순환매에 대한 쪽도 조금 그 폭을 넓혀서 만약에 중국 소비 관련주가 조정이 들어왔으면 오늘은 내일은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 그러니까 좀 오픈된 그 마인드로 시장에 대한 쪽을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꼼꼼체크 여러분의 투자의 나침판이 되셨습니까?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재방송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꼼꼼체크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